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계신 분이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영상 현장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뵙고 있어요. 네, 바쁘시죠? 저도 예. 중계를 통해서 오마이가 전해주는 저 네. 헌법재판소 이제 풍경이라거나 이런 소식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이제 국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네. 됐었는데 균형감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던 연설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좀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이제 내란 국정조사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여러 지역에서의 활동들에 당력을 집중을 해왔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당내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다중 위기를 어떻게 네.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이번 대선에서 내놓아야 한다. 야권이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뭐 이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를 모두 살리는 국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네. 것에 큰 틀에서 동의하고 저도 이제 작년 그러니까 내란 이전에 이제 지역에 강의를 가거나 하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그런 면에서 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드러냈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네. 이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의 두 영역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야권 내 적극적인 정책 토론과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연설을 보면서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범야권 원탁회의도 어제 이번에 다시 뭉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공식 출범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출범을 하는 건가요? 일단 실무회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오늘까지도 실무회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제 뭐 각자의 입장과 의견들의 차이들도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좁혀가고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국민 소환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기본소득당이 원래 이제 국민 소환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 소환도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후에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2.3 내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권력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아래로부터의 어떤 다양한 직접 민주주의적 통제 방식을 통해서 이 권력의 통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내란 이후에 많은 교훈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방책도 결국에는 아래로부터의 통제일 수밖에 없고 그냥 국회에서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만 이 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통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민 소환제 그리고 그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 권력 통제의 방식도 네. 좀 함께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뽑은 그러니까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지만 내란을 저지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손으로 정말 소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윤석열 쪽 대리인단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갈 때는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자, 어떤 또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경찰 얘기를 저희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끝내 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최상목 대행의 이런 인사권 행사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선택적이죠. 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생과 치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런 선택적인 임명권 행사,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이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인사는 지난 내란 과정에서도 어떤 일정한 역할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 또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면서 이 친윤의 어떤 경찰을 내에서의 친윤 핵심으로 또 꼽히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런 사람을 아주 중요한 인사에 내란 이후에도 심지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를 당행한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 대한 저는 배신 행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사실 이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직무 대리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뭐 이제 비판의 지점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대표님? 사실 이제 제가 이 박현수 경찰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네.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아하.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 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 경찰국장의 내란 당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는데 끝나고 와서 굉장히 열심히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다 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억울함 뭐였냐면 자신은 정말 1시 반에 퇴근을 했다. 네.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이랑 별다른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현장 상황이 어떻냐 이런 문의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반론을 제기했지만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소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회의장 불이 꺼지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좀 다시 복기를 해봤어요.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끊임없이 나는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징검다리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의아하다. 네. 경찰청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인데 왜 저런 말을 할까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